한 번의 패배는 끝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보다 더 거센 파장을 부리기도 한다.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안세영이 예상치 못한 충격 패배를 당한 직후 코트 밖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경기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뜨거웠던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언론이 던진 자극적인 표현이 불씨가 됐다. 패배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안세영 개인을 정조준한 듯한 이른바 선 넘은 한마디 다 공개되자 팬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경기장 밖으로 쏠렸다. 더욱 놀라운 건 그 표현의 수위였다. 단순한 평가나 냉정한 비판이 아니었다. 패배한 선수에게 던지기엔 지나치게 날카롭고 의도적으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듯한 문장이 현지 보도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안세영이 이미 세계 배드민턴 무대에서 증명해온 존재감과 상징성을 생각하면 이번 보도는 단순한 스포츠 기사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경기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한 선수의 위상 자체를 흔들려는 도발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결국 관심은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왜 이토록 강한 표현을 쏟아냈을까? 그리고 그 발언은 단순한 감정 섞인 반응이었을까? 아니면 오랜 라이벌 의식과 상징적 비교 구도 속에서 나온 계산된 메시지였을까? 충격적인 패배 직후 더 큰 파문을 부른 이번 논란은 이제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안세영을 둘러싼 평가와 자존심, 그리고 한국 배드민턴 팬들의 자극받은 감정까지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패배는 때로 한 경기의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 특히 세계 정상의 자리에 선 선수가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단순히 스코어만 보지 않는다. 그 패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에게 어떤 신호로 읽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들이 따라붙는지를 함께 지켜본다. 안세영의 이번 패배가 더욱 큰 파문으로 번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 직후 팬들이 받아든 것은 단순한 결과표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더 자극적이며 무엇보다 선수 개인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겨누는 듯한 분위기가 경기장 밖에서 빠르게 형성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다소 과장된 반응쯤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큰 경기가 끝난 뒤에는 언제나 여러 해석이 따라붙는다. 누군가는 냉정한 분석을 내놓고 누군가는 패배의 원인을 들추며 또 누군가는 승자와 패자를 극적으로 대비시키려 한다. 문제는 이번 경우 그 수위가 유난히 높았다는 점이다. 안세영이 보여준 패배의 충격은 분명 컸지만 그 여파를 다루는 일부 시선은 단순한 경기 평가를 넘어선 듯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언론이 만들어낸 자극적인 기류는 단순히 한 선수의 패배를 다루는 차원을 넘어서 마치 더 오래된 어떤 상징과 감정을 끌어내려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패배한 선수에 대한 냉정한 분석은 스포츠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석은 비아냥으로, 비교는 조롱으로, 해석은 도발로 변질되기 시작한다. 안세영을 둘러싼 이번 반응도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특히 그녀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이미 세계 배드민턴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새긴 선수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번 보도가 던지는 메시지는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이것은 단순히 한 경기에서 진 선수에게 보내는 반응이 아니라 그가 쌓아 올린 위상 전체를 다시 평가하려는 움직임처럼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안세영이라는 이름은 이미 하나의 상징이 됐다. 그녀는 한국 배드민턴의 현재이자 미래로 불렸고 수많은 기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길을 증명해 왔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의 맞대결에서 보여준 집중력, 흔들리는 순간에도 끝내 경기를 북잡아내는 정신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폭발해온 승부 감각은 안세영을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대표할 얼굴로 만들었다. 그런 선수가 패배했다는 사실은 분명 큰 뉴스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패배가 너무 빠르게 누군가의 도발적인 서사 속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스포츠는 종종 라이벌 구도와 상징적 비교를 통해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과거의 전설, 현재의 강자, 떠오르는 신성. 이 셋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언론은 늘 더 자극적인 제목과 더 선명한 대립 구도를 원한다. 누가 누구를 넘었는가? 누가 아직 누구의 벽 앞에 멈춰 있는가? 누가 진짜 시대의 주인공인가? 이런 질문들은 대중의 관심을 붙잡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동시에 특정 선수에게는 지나치게 무거운 프레임이 될 수 있다.
안세영 역시 지금 바로 그 프레임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라기보다는 그런 상징적 비교 구도를 정면으로 자극하는 방식으로 읽히고 있다. 더욱 예민한 이유는 그 비교의 방향 때문이다. 한 선수의 패배를 이야기하면서 굳이 과거의 전설적인 이름을 끌어오고 현재의 안세영을 그 앞에 세워 재단하려는 시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것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누가 진정한 상징이고 누가 아직 그 벽을 넘지 못했는지를 대중이 앞에서 다시 선언하려는 행위에 가깝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경기 결과 자체보다도 더 거칠게 번지고 있다.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 패배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배를 빌미로 그녀의 위상과 자존심까지 깎아내리려는 듯한 흐름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분위기 속에는 단순한 스포츠 기사 이상의 감정이 섞여 있다. 그것은 오래된 자부심일 수도 있고 자국 스포츠의 상징을 지키려는 본능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심리일 수도 있다. 강한 선수가 등장하면 주변은 언제나 그를 시험하려 든다. 찬사는 빠르지만 흔들리는 순간 쏟아지는 냉소는 더 빠르다. 그리고 정상에 오른 선수일수록 한 번의 패배가 더 큰 의미로 확대 해석된다. 안세영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녀가 무너지면 단순히 한 선수가 진 것이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기대와 위상, 상징성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소비된다. 그래서 이번 조롱은 더욱 날카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 속에서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의 반응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딘가 지나치게 계산된 인상을 남긴다. 표현은 자국적이었고 타이밍은 절묘했으며 파급력은 예상보다 컸다. 마치 안세영의 패배라는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한 번에 여론을 흔들 수 있는 문장을 던진 느낌마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향하고 있다. 과연 이번 보도는 우발적인 반응이었을까? 아니면 더 오래된 감정과 구도, 그리고 상징적인 경쟁의식 속에서 준비된 메시지였을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패배 분석을 넘어선다. 안세영의 패배는 분명 경기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지금 논란의 중심은 경기 바깥에 있다. 그곳에서는 스코어보다 더 날카로운 말이 오가고 경기력보다 더 예민한 상징의 충돌이 벌어진다. 누군가는 이것을 단순한 언론의 과장이라고 넘길지 모른다. 그러나 팬들의 반응이 이토록 격렬하다는 것은 이번 표현이 결코 가볍게 읽히지 않았다는 증거다. 안세영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한국 배드민턴 전체의 자존심과 연결되는 순간 이 논란은 더 이상 작은 해프닝으로 남을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지금 사람들을 더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아직 모든 것이 드러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단지 자국적인 한마디와 그에 대한 분노뿐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왜 하필 지금이었는지, 왜 안세영의 이름이 이토록 강하게 겨냥됐는지에 대한 더 복잡한 배경이 숨어 있는 듯하다. 그리고 바로 그 배경이 드러나는 순간 이번 논란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훨씬 더 뚜렷한 의도와 상징을 가진 사건으로 읽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안세영은 코트에서 졌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어쩌면 그 이후에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패배 직후 쏟아진 말들, 그 중에서도 유독 선을 넘은 듯한 표현. 그리고 그 표현이 건드린 자존심과 기억들. 지금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지 안세영이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패배를 이용해 누군가가 더 큰 이야기를 만들려 한다는 느낌.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안세영이 한 선수 이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불편함 때문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진짜 핵심은 아직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의 한마디는 결코 우연처럼 떨어진 문장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말 한 줄이 안세영 개인의 패배를 넘어 훨씬 더 큰 감정의 충돌을 끌어냈다는 사실이다. 지금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이다. 대체 그들은 왜 그런 표현을 꺼냈는가?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어떤 오래된 기준과 비교? 그리고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일까? 그 질문에 답에 다가가는 순간 이번 논란의 진짜 얼굴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격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쾌감이었다.
패배한 선수에게 너무 날카로운 표현을 쓴 것 아니냐는 수준의 반응이었다. 그러나 논란이 번져갈수록 분위기는 달라졌다. 많은 팬들은 인도네시아 언론의 표현 속에서 단순한 비판 이상의 것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기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기보다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현재의 위상 자체를 흔들고 싶어 하는 듯한 묘한 적대감에 가까워 보였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사 한 줄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민감한 감정의 충돌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특히 팬들의 신경을 건드린 것은 표현의 방식이었다. 스포츠에서는 강자일수록 더 거센 평가를 받는다. 정상에 오른 선수는 늘 비교의 대상이 되고 단 한 번의 패배조차 확대 해석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켜야 할 선은 있다. 경기 내용과 결과를 두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과 패배를 빌미로 특정 선수의 상징성과 자존심을 각하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번 보도는 바로 그 경계 위에서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하나의 평가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싶은 감정이 지나치게 진하게 배어있는 듯했다. 더욱이 안세영은 지금 단순한 톱랭커가 아니다. 그녀는 한국 배드민턴의 중심이고 세계 무대에서 시대를 이끌 차세대의 얼굴로 받아들여지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향한 말 한마디는 곧 한국 배드민턴 전체를 향한 메시지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내 반응도 더욱 민감해졌다. 팬들은 안세영 개인이 조롱당했다고 느낀 동시에 한국 배드민턴이 쌓아온 자부심까지 시험대에 올려진 듯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제는 이 감정이 결코 과민 반응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언론이 던진 말은 그만큼 의도적으로 강했고 너무도 정확하게 가장 아픈 지점을 건드렸다. 여기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였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왜 하필 안세영의 패배 직후였을까? 또 왜 그렇게까지 상징적인 비교를 꺼내 들었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번 보도가 감정적인 즉흥 반응이 아니라 더 깊은 배경과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의심으로 이어졌다. 어떤 이들은 이를 자국 배드민턴의 전설을 지키려는 자존심으로 해석했고 또 다른 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강자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견제로 바라봤다. 분명한 것은 이 논란이 결코 우연처럼 가볍게 터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스포츠에서 전설의 이름은 언제나 특별하다. 이름은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 시대의 자부심이고 쉽게 넘볼 수 없는 상징이며 후배 세대가 반드시 비교당해야 하는 기준점이 된다. 문제는 그 전설의 이름이 누군가를 축하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강자를 압박하고 흔드는 도구로 사용될 때다. 그 순간 비교는 존중이 아니라 견제가 되고 평가는 순식간에 도발의 색을 띠게 된다. 안세영을 둘러싼 이번 논란이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녀의 패배는 단지 한 경기의 결과였지만 그 결과를 해석하는 언어는 이미 경기 밖에 더 큰 상징 싸움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번 기사 속 진짜 긴장감이 살아난다. 표면적으로는 안세영의 패배와 인도네시아 언론의 조롱이 전부처럼 보인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오래된 감정과 민감한 기준이 숨어있는 듯하다. 누가 진정한 상징인가? 누가 아직 넘지 못한 벽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누가 시대의 중심에 설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번 발언 속에 응축돼 있었다면 지금의 파장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결국 사람들은 점점 더 본질에 가까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번 표현은 단순한 조롱이었나? 아니면 계산된 메시지였나? 패배를 향한 비판이었나? 아니면 안세영이라는 이름 자체를 견제하려는 신호였나? 그 답이 드러나는 순간 이번 논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인도네시아 언론이 왜 그토록 강한 표현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논란의 핵심이 모습을 드러냈다. 인도네시아 언론이 안세영의 패배 직후 던진 그 자극적인 표현은 단순한 감정 섞인 조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경기의 결과를 빌려 영이라는 이름이 서 있는 현재의 위치를 흔들고 동시에 특정한 기준선 앞에 다시 세우려는 의도가 짙게 배어있는 메시지에 가까웠다. 즉, 이번 발언의 본질은 패배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안세영이 아직 전설의 영역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프레임을 강하게 덧씌우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인도네시아 언론이 꺼내든 비교의 의미가 선명해진다. 그들은 단순히 졌다는 사실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안세영이 과연 진짜 시대의 지배자인가? 안세영은 과연 전설로 불릴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가장 도발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과거의 거대한 상징 앞에 세워 아직 넘지 못했다고 선언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지점에서 문제는 더 이상 기사 한 줄의 수위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강자를 과거의 전설과 정면으로 충돌시키며 패배의 순간을 이용해 그 위상을 깎아내리는 서사적 공격에 가깝다. 이 때문에 한국 팬들의 반응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 팬들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안세영이 패배한 뒤 조롱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진짜 이유는 그 조롱이 너무도 의도적으로, 너무도 계산적으로 안세영의 가장 상징적인 지점을 겨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세계 정상급 선수로 인정받고 있다. 그녀는 단지 가능성만 가진 선수가 아니라 실제로 결과와 존재감으로 세계 무대를 흔들어온 인물이다. 그런 안세영을 향해 패배 직후 아직 누구도 넘지 못했다는 식의 비교를 들이대는 것은 결국 그녀의 현재를 부정하고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을 일시적인 흔들림 속으로 끌어내리려는 행위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번 보도가 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 결정적인 이유다. 전설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존중이 현재의 강자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찬사가 아니다. 이어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선수를 향한 견제이자 의도적인 압박이며 패배의 순간을 빌린 상징 싸움이 된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바로 이 가장 민감한 지점을 건드렸다. 안세영의 패배를 단순한 경기 결과로 소비하지 않고 전설과 비교했을 때 아직 부족하다는 프레임으로 확장시키면서 가장 아픈 방식의 도발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이렇게 정리된다. 인도네시아 언론이 던진 말은 패배에 대한 분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세영을 향한 평가를 의도적으로 한 단계 낮추고 자국이 자랑하는 전설적 상징을 다시 전면에 세움으로써 한국 배드민턴의 현재를 자극하는 메시지였다. 다시 말해, 그 한마디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안세영은 아직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는 데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그 말은 더욱 날카로웠고 그래서 더 많은 팬들이 그것을 모욕처럼 받아들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지점에서 안세영의 진짜 가치도 드러난다. 누구도 위협이 되지 않는 선수에게는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지 않는다. 누구도 무섭지 않은 존재에게는 전설의 이름을 끌어와 비교하지도 않는다. 결국 인도네시아 언론이 안세영을 향해 그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쏟아냈다는 사실은 그녀가 이미 아시아 배드민턴의 중심부에서 가장 뜨거운 존재라는 방증일 수도 있다. 그들은 패배를 조롱했지만 동시에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커졌는지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견제는 언제나 강한 자를 향한다. 그리고 조롱이 거세질수록 그 조롱의 대상이 얼마나 무거운 존재인지도 함께 드러난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반응은 단순한 감정적 분노에 머무르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불쾌함 속에서도 한 가지를 분명히 보고 있다. 이번 한마디는 안세영을 끝내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그녀를 더 큰 무대 위에 올려놓은 발언이라는 점이다. 한 번의 패배는 아프다. 진짜 강자는 패배보다 그 이후의 반응으로 증명된다. 안세영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말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코트 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다시 일어나 더 큰 승리로 돌아온다면 이번 조롱은 결국 그녀를 흔든 문장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든 불씨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안세영에게 돌아간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패배 직후 가장 날카로운 언어를 던졌다. 그들은 전설의 이름을 앞세워 현재의 강자를 시험대에 올렸다. 하지만 스포츠의 진짜 결말은 기사 제목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완성된다. 오늘의 조롱이 내일의 복선이 될지, 오늘의 도발이 결국 가장 통쾌한 반전의 재료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번 논란은 안세영의 패배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패배는 더 거대한 자존심의 충돌, 더 선명한 상징의 대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이야기를 여는 시작점이 됐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의 다음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가 아니라 이번 조롱 전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다.